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후활동 들어가기 직전에 그림책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끝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책 읽기의 출발점에서 그림책 읽기 얘기 제가 먼저 꺼냈었는데, 오늘은 그림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그림책 읽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림책 읽기는 이미지화 작업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그림책 읽을 때 읽어주는 작업, 주로 이제 그림책 읽어주기부터 출발을 한다면, 그림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아이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들, 제가 가끔 독서 얘기를 할 때 학생들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독서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도구이고 행위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만화라든가 실물 공간에서 노는 것,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독서를 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어린아이들에게 독서가 꼭 해야 한다라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 라디오를 듣는 행위, TV를 보는 행위, 세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TV를 볼 때는 모든 것이 그 TV 있는 화면의 그 정보에 다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소리, 공간, 그리고 행위, 관계, 맥락, 이게 그 한 화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타고 가는 차도 무슨 차로 정해져 있고, 타고 가는 사람의 관계도 누구라고 설정되어 있고, 그 사람의 생김까지, 말하는 표현까지, 제스처까지, 이게 모두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TV에서는 가끔은 풍선을 잘 치고 논다. 말풍선을. 여전히 그네들은 그 화면에서 전달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조차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먹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것들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가보지 못한 것들, 해보지 못한 행동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동경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몰입하고 심지어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은 어쩔까요? 어른들 역시 그 화면 자체가 경험한 것이 아닌 생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유사한 경험들, 유사한 행동들을 자기가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흥이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온 영상물들은 굉장히 익스트림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심하고 과격하고 결코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 해보고 싶지만 도저히 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소리는 그보다 한 단계 져서 영상이 사라졌지만, 소리는 여전히 그 소리가 준, 음향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비가 오는구나. 빗소리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것이 보여주는 효과음이 벌써 나의 상상력을 절반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즉, 라디오를 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장면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라디오를 들려줬을 때 발동하는 상상력의 크기와 어른들에게 라디오를 들려줬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의 크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른들이 훨씬 폭이 넓고 많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예전에 자기가 방문했던 공간을 상상하기도 하고, 최근에 만났던 어떤 상황을 상상해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자기 경험 속에서 찾아서 매칭시켜서 이미지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책은 어떨까요? 아이에게 있어서 책은 어휘를 익히고, 단어를 읽고, 뜻을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버거운 과정인데, 어른들에게 책을 읽는 것은
무한한 상상력을 넓혀주는 책. 글자가 전달해주는 그 메타 값들, 은유적이고 직접적인 표현하더라도 그 그림 속에 나타난 장면들, 소리들, 이거는 개인의 경험 속에서 녹아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른들은 책을 읽으면 무한한 상상력에 빠질 수 있고 엄청 폭넓은 것들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글자 읽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그림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른들에게도 역시 그림책은 일단 소리가 배제되어 있고 장면이 스틸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개되어진 얘기들은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어른들의 상상력이 훨씬 더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장면을 보고 그 장면 속에서 플랫 구성을 이해하고 관계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죠.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그 장면들도 굉장히 그 장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속에서 최대한 그 장면을 맞춰 들어갑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대목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그런 상상력을 키워가는 작업, 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 논리적 이해를 만들어가는 작업, 관계를 이해하는 작업, 해석하는 작업, 표현하는 작업,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린이에게 그림책 읽어줄 때는 자기가 읽어준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에만 집착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펴서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림책을 잘못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그림책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지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중에는 그 책을 잘 읽는 아이가 있습니다. 너 진짜 책을 잘 읽는다 그러고 다른 곳에 가서 책 읽혀보면 못 읽습니다. 그 아이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외운 거죠. 그만큼 어렸을 때는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것을 외우는 속도가 엄청 높다는 건데, 제가 그림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독후 활동은 책을 읽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미지화시켜서 자기의 아는 것들을 표현하는 능력, 자기의 지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림책은 자기의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것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은유적으로 우회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을 쳐다보는 순간 처음 보는 장면들입니다. 자기가 실생활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 안에 낯익은 것들이 하나 둘 끼기 시작하면 그 하나 둘을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묶어서 해석하려고 듭니다.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낯선 것들을 낯익은 형태로 만들어 이미지화 시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장면들은 마치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형상으로 남아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그걸 더 보강하고 확장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읽기는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 친구들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가 자기 생활 공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의 한계를 뛰어넘고 낯설음에 대한 접근,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해석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 낯익게 만들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드는 작업들,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작업을 하겠죠. 일상생활에 가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다음 어떤 동작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그렇게 유도해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행동해 보기도 하고, 거꾸로 그림책을 보면 그런 비슷한 모습을 찾아서 그 속에서 얘기를 전개시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말을 만들고 자기가 구성하고 구조화시키고 맥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줄 때는
큰 그림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토끼가 있네 라든가, 그래서 그 토끼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의 범주에 가장 폭넓은 얘기들, 아니면 집이 있고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뭐 자전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작업을 하고, 처음 보는 사물들, 토끼를 처음 봤다든가 자전거를 처음 봤다든가 하면 실제로 그걸 경험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작업들. 그래서 어린이 도서실에는 그림책에 만약에 토끼가 나온다면 뒷마당에 토끼장을 설치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토끼의 행동을 보고 토끼의 행동을 실제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 그림을 봤을 때 토끼가 어떻게 하려고 해 라는 자기의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고 해석이 다른 것이고 봤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도서관이라기보다 사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그림책에서 봤던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실생활과 실사회와 그림책 속에서 고리가 될 만한 접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연동시키는 작업이죠. 영화에서 슈퍼맨을 보고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게 행동해 봄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점점 파악해가는 거죠.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만 하느냐라는 것은 저도 지금 당장 예 아니오를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림책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경험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실제 생활과 자기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연을 넓히고 관계를 넓히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시행착오를 해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책은 경험을 쌓고 상상을 만들어내고 실제 생활과 연결시켜가는 작업을 하는 거라면,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림책은 상상을 만든다기보다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들을 그 속에서 재구성해내는 작업을 하겠죠. 빙의하는 작업들, 그 인물들의 특정 사람들을 빙의시켜서 관계의 활동, 움직임을 만들어가겠죠. 그것이 여러 페이지가 되면 그것이 전개한 큰 플랫 속에서 그 전개의 다양성들을 그려가는 작업들, 자기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은 더 단순해서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여주는 그림책들은 실물에 가까워서 이 아이들이 현실과 그림책 속 세상을 매칭시킬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면,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림책들은 이미지화시키는 작업들, 빙의시키는 작업들, 그 줄거리 전개도 좀 굉장히 폭이 넓게끔 툭툭툭 던져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들을, 그러니까 장면 전환이 좀 거칠겠죠. A에서 B 장면 넘어가는 게 이렇게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툭툭 건너뛰어서 이 사이의 것들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쭉 전개시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것도 연습일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 새롭게 재해석해내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를 새롭게 쳐다보는 작업일 수 있는 것이고, 상대편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거칠지만, 우리가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 사파가는 아니지만 그런 그림책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림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그게 아마 독서지도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음 시간부터 전개할 독후 활동에 대한 전 단계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